예, KBS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국장 임명 동의제를 무시함으로써 KBS 임명 동의제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가 이제 KBS의 통합 뉴스룸 국장으로 임명한 최재현 기자에 대해서 KBS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합원 투표였군요. 투표권자들은 10명에 9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더군요. 기존의 임명 동의 대상이던 5개 부서 국장 중에서 임명 동의 투표 요건을 충족한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수님, 국장 임명 동의제, KBS의 국장 임명 동의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크게 봐서는 KBS가 정부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통위를 여야 간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서 KBS 이사를 임명을 해서 여야 간 균형을 통해서 진행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른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편집국 내부에 있어서의 자율성, 독립성이 거버넌스의 어떤 균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이 일방적으로 매일 같은 뉴스 제작 현장에서 이거 빼, 이거 넣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편집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국장이라고 하면 편집국의 헤드 아닙니까? 그 편집국의 헤드는 일반 기자들의 최소한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너무 사장의 눈치 또는 너무 용산의 눈치만을 일방적으로 쫓는 그런 국장들은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박민 사장은 무시하고 임명했어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무시하고 임명했더라도 임명을 받을 만한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5개 핵심 부서에서는 4명이 다 이른바 리젝트, 임명 동의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럴까요? 이것은 결국은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국장하면 현재 박민 사장이나 용산의 눈치 보고 편집국과 제작의 자율성들을 독립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용비 요청가를 또는 사장님이 진행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등해질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일반 KBS 내부 구성원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1980년대 전두환 체제의 KBS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단지 여론에서의 일반 직원들의 임명 거부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KBS 거부라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 대표. 그런데 이렇게 투표 결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KBS 내부가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까워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은 과거에 KBS가 이제 공정방송을 내걸고 파업을 하고 내부에서 상당한 이런 저항을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의 KBS의 모습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예전 같지는 않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커다란 구조적인 대중 여건이라고 보고 또 KBS 내부의 구성원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라고 할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많은 집단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많은 이제 공영적인 기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같은 의식의 변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대목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변화입니다. 공공성 의식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점이 좀 보이죠.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KBS는 국가 기관 방송이잖아요. 네. 기관 방송이에요. 그리고 공영 방송이죠. 기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 KBS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KBS 직원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위치를
국가기관 방송의 기관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 사실 그 같은 이제 기관 의식, 공영 의식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확고한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떤 주어진 투표에서의 반대 의사의 표명, 그리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박민 사장의 여러 무리하고 뭐 무리하다는 말로는 모자랄 정도의 아주 그 잘못된 행태들에 대한 이런 그 견제 성명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KBS의 거의 전사적인 차원의 이런 그 집단 행동을 포함한 이런 대응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같은 행동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시대 변화를 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어떻든 구성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 류희림의 방심위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다르죠. 네. 네. 이제 그 이제 방심위와 KBS의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죠. 유희림 씨의 방심의 경우에는 이건 워낙에 지금 그 전에 전례가 없는 정도의 파행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방심위의 기능의 핵심적인 기능, 그것은 이제 심의 기능이잖아요. 심의 기능 자체의 어떤 그 뭐랄까 파탄이죠. 그러니까 그 방심위 직원으로서도 도저히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고, 이제 그것에 비해서는 KBS는 조직이 훨씬 더 방대하기도 하고 맡고 있는 그런 기능들 역할들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넓죠. 여러 다양한 갈래가 있고, 그래서 방심위와 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아주 삽시간에 집단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방심에 비해서 KBS 일종의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은 항공모함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같은 내부의 연료를 지금 쌓고 태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게 폭발을 하고 발진을 하게 되면은 그 파괴력은, 추진력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열이 되고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네. 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예열론과 이제 항공모함 네. 론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어떤 그 KBS나 뭐 저기 전통적인 신문이죠. 그쪽이 여론을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비극은 저는 이걸로 봅니다.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를 매개로 한 뭐 이런 걸로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좀 양극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갖게 되는데요. 양극화의 결과가 이겁니다. KBS에서 다들 양극화 시키는 거죠. 누구는 좀 진보적인 비판 세력, 누구는 좀 보수적인 세력. 이 둘이 싸울 때도 최소한의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와 규범은 유지하고 나름대로의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딱 잡게 되면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자기의 틀로 바꿔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체제 속에서 저는 KBS가 지금 나름대로 박민 사장 이하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올바른 KBS라고 인식하면서 할 텐데 결국은 KBS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양분과 아까 기간방송으로서 국가기관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갉아먹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KBS를 나름대로 자기 진영에서 좀 장악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KBS를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KBS를 활용하려고 할 때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아주 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간이란 말이 들어간 말로 이제 기간 산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하자면 기간 산업이 그 위협받고 있듯이 기간 방송이 지금 침식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제가 이 두 분 패널하고 토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TV 공영방송 TV 수신료 문제를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두 분이 다 그건 아주 큰 문제인데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두 분 네. 이제 약속하신 거죠? 예, 다음에 한번 제대로 수신료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라이브 인터뷰에서 그 언소주 대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언소주가 이 뭡니까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민 그 KBS가 이제 말하자면 그 등장하고 나서 이제 잠정 중단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가 하면 이제 언시국 내에서는 우리가 그 주체가 돼서 다시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맥락이 돼서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어차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다음에 네. 한번 제대로 다루시는 거는 다루시더라도 네. 결국은 현재의 방민 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라는 결과가 사실상은 수신료에 대한 정파적 이해에 따른 거부 운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KBS의 경제적 토대, 수신료의 토대가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파적인 이익으로 교정하려고 하지만 교각사루의 네. 형태인 것처럼 수신료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 KBS 어떡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자면 매일같이 국회에 압박이 있을 테고 또 감사원의 감사들이 더욱 강해질 테고 뭐 등등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해도 KBS를 나름대로 경제적인 토대는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훼손의 본질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있었고 저는 그 수신료 분리징수는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수신료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를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